국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23년 공무원 9급,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들이 워낙 있는 파트이다 보니 오늘 거는 정말 눈여겨서 잘 봐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자, 9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시겠지만 뉴거버넌스는 구성원들, 국민과 정부 사이의 협치, 이걸 통해 정부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NPM과 항상 비교해서 늘 봐주셔야 하고요. NPM이 시장 중심의 계약 관계를 통한 거버넌스, 시장 거버넌스라고 얘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협치를 통한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그래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자,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건 NPM을 까는 거죠. 네. 국정의 파트너로 봅니다. 맞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행정의 효율성은 중시하지만 신공공 관리론적 정부 개혁이 너무 시장 질서 중심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보지 않는다 이러지 않아요. 뉴거버넌스와 지금 NPM은 비슷한 구석이 꽤 많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고 결과를 중시한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신공공 관리론이 너무 시장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기업 논리로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를 중시한다? 요거는 NPM의 특징이죠.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이원론으로 보는 것, 이거는 NPM의 특징이고요. 오히려 뉴거버넌스는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를 일원론 쪽으로 보는 우리 재정치라고 얘기합니다. NPM이 탈정치, 라면 뉴거버넌스는 재정치 이렇게 주장을 하죠. 4번입니다. 파트너십과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 협치 이런 패러다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 틀린 선지는 현재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갈게요. 다음 중 신공공 관리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NPM에 대한 얘기니까 9번하고 10번 두 개를 잘 비교해 주시면 NPM과 뉴거버넌스의 특징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공공 관리론은 일단 시장 원리 도입을 통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고객 지향성을 확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게 NPM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역할을 딱 고객 중심으로만 한정한다. 이게 NPM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고객을 지향하는 행정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국민지향 행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실제 서비스의 대상자로서의 고객으로는 보지만 협치를 하는 결정자라고는 공동의 결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요거 맞는 선지고요. 2번입니다. 급격한 행정 조직의 확대, 일단 행정 조직이 축소되죠. 그리고 행정의 공동화 현상은 여러 주체들이 함께 행정에 참여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신공공 관리론도 정부가 프로바이드를 하면 민간이 프로덕트를 하는 형태의 계약을 통한 위탁 관계는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의 공동화 현상은 발생하게 됩니다. 급격한 행정 조직의 확대라는 표현 틀렸고요. 행정의 공동화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이거는 오히려 뉴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과정에 대한 가치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만 보게 됩니다. NPM은 결과만 보고요. 뉴거버넌스는 과정과 결과 두 개를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꾸어 줘야지만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0번의 정답 3번인 거, 죄송해요. 10번의 정답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또 이상한 소리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10번의 정답 1번, 11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번 공급이 부족하다면 시장 실패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급합니다. 맞습니다. 외부 효과 발생할 때 조세나 보조금 등을 사용해서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조세, 그다음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런 거 사용해서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고요.
3번입니다. 사회적 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이거는 거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미시적 시장 실패, 일반적인 시장 실패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문제 삼는데 좀 넓은 의미의 시장 실패는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로 삼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선지고요. 4번입니다. 불완전 경쟁이라면 과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과점은 정부가 규제하면 됩니다. 정부가 과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이런 대응책은 나타날 수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4번 X가 되고요. 11번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4번입니다. 자, 12번 갈까요?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모형입니다. 아시겠지만 고, 지, 협, 재, 관 이렇게 5가지의 순서로 정책 결정자, 집행자 모형 보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고전적 기술자형이라고 했습니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굉장히 큰 힘을 행사해서 정책에 대한 목표, 수단 다 결정을 하고 집행자는 그 수단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량권을 갖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목표를 누가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 결정할 수 없으니까 결정자 말고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 모두를 선택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량형 실험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집행자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게 지금 목표에 대한 재량권인지 집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단에 대한 재량권인지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재량형 실험가일 수도 있고 실험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시적 위임가일 수도 있고 여기는 목표에 대한 부분을 현재 넘겨받는 것. 여기는 수단에 대한 재량성을 확보하는 거라서요. 사실 이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전적 기술자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집행자가 정말 약간의 정책적인 재량만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고전적 기술자형이 될 것 같고요. 정책 결정자가 목표에 대해서 수립하고 집행자들은 정책 결정자가 이미 결정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협상한다. 포인트가 어디라고 했냐면 목표를 협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지만 그 목표를 집행자와 함께 협상할 수 있다면 요거는 제가 협상자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협상자형.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자, 12번까지 내용들을 봤고요. 12번의 내용들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지금 관료적 기업가 빼고는 다 나온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선지만 가지고는 이게 재량형, 실험간지, 지시적 위임간지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번이 재량형 실험가라고 한다면 얘를 지시적 위임가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까지 해서 우리는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내일은 13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이 가까워와서 또 긴장되시죠? 긴장 정말 많이 내려놓으시고 매일매일 하던 루틴처럼 우리 열심히 끝까지 잘 가면 되니까 좀만 더 힘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